자, 1번 문제 24년도 상시 2회 1번 if hour minutes을 이용해서 퇴실 시간의 총 이용 시간을 계산하는데 이용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면 시간값을 더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표시하라는 문제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념은 그냥 이거예요. 입실 시간, 퇴실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용 시간은 능하시고 얘 빼기 얘를 하면 이용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도서실을 이용하는데 2시간 10분이면 이 사람은 2시간 이용했다고 이용 요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시간 54분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2시간을 이용한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분값이 요 분값을 계산해서 분값이 30을 초과하는 건가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를 하겠다? 시간을 2시간에서 요거 1시간에 되어 있는 시간값에다 더하기 2를 해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용 시간에 우리는 뭐를 갖고 써야 돼요? 분값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닛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미닛을 넣어주시고 이 값의 결과가 30을 초과해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true, false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밑에다 했어요. 그러면 위로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아까 30분을 초과하는 값에서는 true가 됐죠. 그러니까 true, 아까 여기 30이 안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마법사를 들어가시고 이용 시간이 퇴실 시간 빼기 이용 시간에 우리는 뭐만 쓰는 거예요? 시간값만 뽑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hour를 넣어줘야 돼요. hour 넣어주시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건 30분이 초과됐으니까 더하기 2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더하기 2를 하지 말고 이용 시간에 시간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이용 시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시간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셀 서식이 시간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nd 따옴표 시간이라는 결합 연산 작업을 바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2시간 이용했어요. 1시간 이용해서 2시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날짜 시간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셀 서식이 일반이었다가 다 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용 시간을 구해서 분을 뽑으세요. 얘가 전부 이상하게 답이 나와요. 셀 서식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크거나 같다 비교 연산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if 함수가 나오면 뭘 보셔야 돼요? true, false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true, false를. 근데 정답에서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여기가 없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end 시간을 뒤에다 놓아놨어요. 이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셀 서식이 중간중간에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참일 때 end 시간, 거짓일 때 end 시간을 넣어주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구분이 소학가인 자료의 실투자 금액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실투자 금액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라 그랬어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서 1, 2, 3, 4, 5, 6이 1, 2, 3 빵빵빵이 되어 있는 빵이 몇 개 있어요? 문제 3개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쓰시고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여기에다가 입력하여 사용하라 했어요. 구분이 뭐예요? 소학가. 그러니까 구분하고 소학가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으시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디에버러지를 쓰는 거죠. 디에버러지. 디에버러지 넣어주시고 디에버러지로 이제 다 기억하시죠. 표 전체 계산할 열 번호는 4번.
주소를 쓰셔도 되는데 번호를 쓰시고 구분이 소아까 하신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100의 자리에서 내림이니까 마이너스 3을 놓으시면 동그라미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해서 처리하시고 그래서 뒤에 에버러지에서 평균을 구하시고 10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하랬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좀 풀 수 있겠죠? 열번호가 5번인가요? 5번이네요. 월 임대료의 평균을 구했네요. 열번호가 4번이 아니라 5번이네요. 이렇게 틀릴 수도 있어요. 5번을 써야 되는데 저도 4번을 썼네요. 자, 컴퓨터 2급 시험 결과가 나와 있네요. 컴퓨터 1번과 엑셀이 모두 60점 이상인 수험생의 합격률을 계산하세요. 먼저 모두 60점 이상인 수험생 수 나누기 총 학생 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두 개죠. 컴퓨터 일반이 60 이상이에요. 엑셀이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데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카운트 A는 공백이 아니면 조건에 맞는 개수를 다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여기가 60 이상이죠. 여기도 60, 60, 60, 60, 60, 60, 60, 60, 60. 자, 요 점수들이 60 이상인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나오겠네. 그러면 전체 인원수를 구하는데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공백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도 공백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도 공백이 없죠. 그러니까 인원수를 구할 때, 전체 인원수를 구할 때는 답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카운트 A를 쓰니까. 카운트 A는 공백이 아닌 개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백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고 8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공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8이 나오죠. 여기도 공백이 없어요. 8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를 구할 때는 카운트 A를 써서 공백이 아닌 곳에서 카운트를 하니까 답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조건이 컴퓨터 일반이 60 이상이에요. 엑셀이 60 이상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컴퓨터 일반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게 if 함수에서 우리가 true, false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주로 1대1 비교예요. 그래서 같은 줄에다가 값하고 비교 연산자를 써요. 근데 if로 끝나는 함수는 다대1 비교를 해요. 그래서 항상 범위 밑에다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수교할 때쯤 되시면 이걸 많이 혼동을 해서 어떨 때는 같이 비교 연산자를 쓰고 어떨 때는 줄을 바꿔 쓰는 거예요. 줄을 바꿔 쓰는 건 if로 끝나는 함수 count if, sum if, average if만 다대1 비교이기 때문에 다대1 비교. 범위 조건이에요. if 함수는 주로 1대1 비교예요. 그래서 같은 줄에다가 A와 B 넣고 비교 연산을 바로 쓰는 거예요. 그 구분만 좀 해주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60이 되죠. 그 다음에 엑셀 범위가 크거나 같다 60하고 탭하고 누르면 5명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셀 서식이 100분율이 돼 있어서 500%라고 나오는 거예요. 5명이라는 얘기예요. 확인하시고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데 얘가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카운트 A를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카운트를 써요. 그럼 뭐가 돼요? 빵점. 함수 똑같은 거 잘 골라 쓰셔야 돼요.
카운트 A 하시고 인원수다. 그럼 우리는 수험번호를 갖고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답 컴퓨터 일반 점수 인원수 엑셀의 인원수 다 답이에요. 저는 수험번호를 범위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엔터하면 63%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작업을 하실 때는 3번 문제를 작업하실 때는 조건을 맞는 개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누는 게 비율이에요. 비율. R이 어려워요. 거기 보면 주문 수량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본사 보유량이 여기 있어요. 이 값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주문 수량이 본사 보유량보다 200 이상 많은 경우, 요 경우 앞에가 조건이에요. 뭐뭐이면 하고 나오면 그 앞에가 조건이에요. if 함수는 조건을 먼저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수식은 넣으시고 여기에 주문 수량 빼기 본사 보유량을 선택했을 때 그 값이 200 이상의 이게 조건이에요. true false를 구하는 조건. 그럼 얘가 이렇게 true false가 나와요. 그러면 true일 때는 뭐 하냐면 주문 수량과 매장량, 그러니까 true일 때 여기 있다 보면 주문 수량이 1,500이에요. 매장 요청량이 1,300이에요. 이거 두 개 중에서 큰 수에 해당되는 1,500을 출력을 하고 false일 때는 아니면일 때는 그냥 주문 수량 여기 1,200을 출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일 때는 뭐 하라고요? 매장 요청량하고 주문 수량 중에서 큰 값. 여기 true가 나왔는데 여기 800이 여기 90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뭘 찍어요? 큰 값이니까 900을 찍으라는 거예요. 물론 false일 때는 그냥 여기에 있는 주문 수량을 표시를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문제가 말로 나와서 좀 어려운 거예요. 일단 true, false 다 구하신 다음에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 때 큰 값을 표시할 거예요. 맥시멈을 직접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콤마, 매장 요청량 가로 닫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니면 주문 수량을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쭈르륵 채워보면 여기처럼 1,500, 1,900, 1,200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if 함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항상 if 함수 문제가 나오면 true, false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만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걸 뽑아내는 게. 뭔지 모르지만 얘가 나왔네? 그러면 뭐예요? 브이룩업이죠. 그러니까 브이룩업과 레프트를 이용해서 학번과 학과 정보표를 이용하여 학과를 표시하래요. 학과를. 그러니까 얘를 이제 뽑아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학번의 처음 두 글자가 학과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학번의 두 글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학과명을 뽑을 건데 여기에 학과 교수는 없잖아요. 표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1열, 2열, 3열에서 뽑는 거예요. 1000열이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문자잖아요. 그 방법을 뭐를 써요? 0. 근데 이 찾으려는 값이 표에 단독으로 존재해요?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을 먼저 레프트로 처리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찾으려는 값 뽑을 개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vlookup을 쓰시는 거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3열에서 뽑아요. 1000열에 찾으려는 값이 문자네요. 그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법
0을 쓰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는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찾기 참조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면 문제가 쉽게 처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레프트를 먼저 해서 찾으려는 값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브이로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으시면 되겠네요.